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2025년 1월 12일 국내 경기 KBL 3경기와 코보 2경기 그리고 WKBL 1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과 가스공사와의 경기입니다. 정관장은 어제 경기 버튼이 1, 2쿼터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력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렌을 보내고 버튼을 영입을 했는데, 사실 버튼의 어떤 야투감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경기 필드골 성공률이 35%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 경기 득점력도 한 14득점 정도 되는 상황이고, 3점은 많이 망가졌죠 지금 버튼이요. 하지만 이 버튼을 활용한 정관장의 어떤 공격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가 잘 되지 않고, 아울러 백코트에서의 3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 2쿼터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선수들이 의욕은 있어 보이지만 3, 4쿼터에서의 어떤 경기력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도 버튼을 영입한 만큼 용병 싸움에서 특히 이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정관장이 오늘 경기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 부분을 정관장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오늘 경기 니콜슨의 출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니콜슨과 전현우가 결장을 했지만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오늘 은도예가 프론트 코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관장의 페인트 존을 탈탈 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벨랑겔이라는 준수한 백코트 자원이 최근 경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벨랑겔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만 본다면 벨랑겔이 야투감이 거의 미쳤습니다. 8개 던지면서 43%의 적중률, 이러한 지금 상당히 좋은 3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백코트의 김낙현도 최근 경기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백코트에서는 물론이고 프론트 코트에서까지도 가스공사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장의 어떠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고, 오늘 경기도 연패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전 이 경기 가스공사의 승, 그 다음에 마인승, 그 다음에 지금 정관장의 수비력을 보면 페인트 존에서 탈탈 털릴 것 같습니다.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DB와 모비스와의 경기인데, 모비스는 오늘 경기 함지훈과 서명진 그리고 김국찬의 공백, 이 결장이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경기 DB와의 경기에서 모비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프론트 코트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겠죠. 하지만 최근 션롱이 너무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함지훈의 결장으로 인해서 장재석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우석이 고비 때마다 한 방씩을 터뜨려주고 공격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전 경기는 SK의 수비에 막히면서 모비스가 패했습니다. DB가 오늘 경기도 분명히 강상재, 김종규의 어떤 공백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백코트에서 알바노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두 팀 모두 다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누가 우위다, 누가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모비스가 DB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비스가 최근 경기 보시면 올 시즌 80실점 하는데 최근 5경기는 73실점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씩 안정감을 가져가고는 있으나 주전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서 득점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DB는 최근 경기 실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 83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언어버 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오버로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뭐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 그리고 뭐 승패는 모비스가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두 팀의 결장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굳이 가시겠다면 그냥 모비스 승 정도. 예, 모비스 승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경기 지금. 예, 지금 왜냐면 뭐 주전 백코트 자원들 뭐 서명진도 빠지고 함지훈도 빠지고 게다가 션롱이 지금 개인 플레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통으로 패스하시고 예, 일단 뭐 저희는 모비스 승 오버를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소노와 SK와의 경기입니다. 소노는 지금 여전히 이정현이 빠진 상황에서 이재도 혼자 백코트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재도가 막힌다면 소노는 사실 동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소노가 뭐 카바나 그 다음에 영이 번즈가 번즈 맞죠? 예. 번즈가 헷갈렸다. 용병으로서의 뭐 확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카바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좋은데 공격이 안 되고 번즈 같은 경우는 공격이 좋은데 수비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김진유가 경기에 출장을 하기 시작했죠. 예, 김진유가 경기에 출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좋았을 때의 폼은 전혀 아니고 득점도 제가 봤을 때 아까 봤는데 예, 득점도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에서 이정현이 없는 관계로 이제도 혼자 경기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이군준이 최근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직전 경기는 뭐 이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반면에 SK는 오늘 경기도 김선영은 결장을 합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오재현이 김선영의 몫을 뭐 매우 잘 해줬고 그다음에 뭐 오재현을 바탕으로 앞선 백코트 수비에서의 어떤 타이트함을 소노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안영준과 원희의 이 프론트 코트에서의 활약은 준수하지만 직전 경기에 안영준이 조금 이 허벅지 쪽에 어떤 부상이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노의 지금 현재의 프론트 코트에서의 활약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래도 뭐 최부경과 안용준, 뭐 원희 이러한 어떤 프론트 코트 자원이 페인트 존을 충분히 공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SK가 최근 경기 이 3점, 예, 3점이 좀 답답하다라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소노가 3점을 최근 많이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노 역시 뭐 3점이 이정현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터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재도가 38% 정도의 3점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동섭이 최근 좋네요. 임동섭과 이재도의 3점 적중률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SK의 백코트 수비가 상당히 준수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 경기 언더사이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K의 승, 마인 승까지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은행과 BNK와의 경기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김단비가 어느 정도 폼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엄지가 김단비를 도와주면서 득점에 관여해주면서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 스코어만 보면은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 2, 3쿼터에 거의 경기의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4쿼터에 KB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우당탕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우리은행이 승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뭐 김단비의 폼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닙니다. 예, 야투감이 조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무너진 모습이고 예, 시즌 초반 김단비의 활약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한엄지 그리고 또 이명관 이러한 선수들이 김단비를 잘 도와주고는 있으나 이명관이 뭐 41%의 3점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즈키드 뭐 50%의 3점 적중률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즉 김단비, 이명관 그 다음에 한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에 거의 뭐
관여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한 명만 삐끗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우리은행이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BNK는 뭐 이소희가 족저근막염으로 오늘 경기까지도 결장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박혜진은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BNK 같은 경우는 뭐 김소니아, 뭐 그다음에 김소니아를 중심으로 이 누구야, 사키. 야, 사키가, 저는 사키의 활약이 이소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키는 일단 무리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팀의 어떠한 밸런스를 잘 갖추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자원이고, 이소희 같은 경우는 막 우당탕탕 드라이브 레이업 뭐 하려고 좀 뭐 적극적인 건 좋지만 좀 뭐랄까 무리하는 플레이들이 많죠. 예. 그러한 플레이가 많으면서 턴오버가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사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상당히 흐름을 잘 타면서 경기의 흐름을 깨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비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김소니아보다 직전 경기 사키가 더 많은 득점을 해주었고, 김소니아, 사키, 그리고 최근 경기 박성진, 그리고 김민아, 이 두 명이 활약을 해주면서, 물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눈 두드러지진 않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울러 안혜지가 야투가 좀 많이 무너졌는데, 예, 안혜지의 야투가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어시스트 개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고, 박혜진이 조금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박혜진이 공격에서 좀 버러우를 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우리은행도 BNK도 수비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득점력만큼은 김소니아와 사키, 이렇게 내외각의 밸런스가 있는 BNK가 김단비 혼자 경기를 풀어야 하는 우리은행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저득점 예상을 하고요. BNK의 승, 마이승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KB와 대한항공과의 경기입니다. KB 같은 경우는 지금 비에나, 나경복, 그 다음에 황경민, 이 트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에서 박상하까지 최근 좋은 폼을 보이면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절대 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요스바니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리베로로 료헤이를 영입을 하면서 공수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지만, 정환용이 최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준이 그 자리를 메우는데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 즉 정지석과 요스바니 둘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 대한항공이라면, KB는 비에나, 그 다음에 나경복, 황경민, 이 세 명의 선수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저는 KB가 오늘 경기 한 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12월 29일 날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KB가 3대2로 리버스 수입을 했는데, 한 선수가 3세트 이후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늘 경기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경기 오픈 성공률은 우리 대한항공보다는 KB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리시브에서만큼은 대한항공이 확실히 앞서 있죠. 류웨이까지 영입된 마당에 리시브에서만큼은 확실히 앞서 있지만, 이 블로킹에서는 KB가 대한항공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은 현재 직전 경기 블로킹이 없었고요. 최근 5경기 블로킹이 2배 차이가 난다. 예, 2배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리시브, 수비적인 부분은 대한항공, 공격적인 부분은 KB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빙의 경기 예상을 합니다. 이 경기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KB 프랜승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현대건설과 페퍼와의 경기인데, 현대건설이 지금 모마가 약간씩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마 같은 경우는 이 블로커들의 높이가 높은 팀들에게 항상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이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도 도로공사의 어떤 블로킹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마가 조금은 좋았을 때의 폼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정지훈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마의 공격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효진과 이다현, 그 다음에 위파이가 뭐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양효진과 이다현은 뭐 괜찮지만 지금 위파이 또한 최근 경기 공격 성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페퍼가 오늘 경기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페퍼가 직전 경기 염어루엉이 블로커, 염어루엉이 블로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이다현과 양효진이 있기 때문에 페퍼보다 중앙이 우위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장위의 활약, 장위의 활약이 상당히 좋고 리시브만 잘 된다면 언제든지 장위를 활용할 수 있는 페퍼입니다. 아울러 테일러가 득점에서 이제는 조금씩 관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다만 테일러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고, 박정화 역시 공격 성공률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페퍼의 에이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비가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고비 때마다 한 방 한 방씩을 해주는 이한비가 오늘 경기에 저는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 이한비의 공격 성공률이 35%, 그 다음에 박정화가 34%, 그 다음에 테일러 어디 갔니? 32%.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클러치 상황에서 이한비의 화력이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페퍼가 최근 경기 디그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페퍼가 한두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오늘 경기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다득점이 일단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페퍼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세트까지 글쎄요. 일단 오버만 봅시다. 173.5면은 오버가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메인에 있는 프리뷰 분석 이야기, 분석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라 피부과 의원, 그 다음에 스포츠게이트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배트맨 시간 놓치시면 스포츠게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 시 100만팡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 모바일에서도 요 배너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신규 가입 시 100만팡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국내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